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나띵의 첫 스마트폰인 나띵 폰 1을 사용해 왔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폰 1을 사용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나싱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원플러스의 브랜드 공동 창업자 컬페이가 설립한 영국 브랜드고, 이전에 나싱 이얼 1이라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출시하고 나싱의 두 번째 제품으로 이번에 첫 스마트폰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폰 1입니다. 일단 먼저 폰 1의 전체적인 외형부터 살펴보자면 글리프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후면에 스트라이프 형태의 LED가 카메라 부분과 무선 충전 부분 그리고 유선 충전하는 부분에 탑재가 되어 있고, 반투명으로 생각보다 이쁜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폰 1에서는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LED를 스마트폰 후면에 탑재하는 건 사실 나싱이 처음이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전에 레이저에서도 비슷하게 레이저 로고에 RGB 불빛이 투과되게끔 해서 레이저폰 2를 2019년도에 내놓기도 했었죠. 글리프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때 일종의 스튜디오 라이팅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평소에 알림이 울리면 글리프 효과가 작동되고 휴대폰을 뒤집어두면 알림이 있을 때 글리프 불빛이 빛나면서 무음으로 알림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솔직히 평소에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휴대폰을 화면이 있는 쪽으로 올려두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유용하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뒤집어 놓고 사용해보니까 알림이 울리면 또 다시 휴대폰을 뒤집어서 알림을 확인해야 되니까 좀 개인적으로 번거롭기도 했었고요. 물론 후면 역무선 충전도 지원해서 이어폰이나 휴대폰 같은 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 부분에 있는 글리프 조명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것도 일시적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반투명 디자인을 채택하고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들어가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수 방지는 IP53으로 단순히 물 튀기는 정도만 방수 지원이 되고, 장비 내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진 침입에 대한 보호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먼지 보호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왼쪽 상단에 펀치홀이 탑재됐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이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 거는 아니고 저렴한 패널로 알려진 중국 비전웍스의 OLED 패널이 탑재되었는데요. 예전에 LG V50S의 비전웍스 OLED 패널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평은 중국 BOE보단 훨씬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기도 최대 500니트, 피크에선 1200니트까지 지원을 하는데, 자동 밝기로 설정해두고 사용하면 평소에 밖에 나가서 사용할 때 되게 어두워서 그냥 자동 밝기를 꺼두고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두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베젤은 아이폰이나 갤럭시 S22, S22 플러스처럼 상하단 양옆 베젤이 모두 균일한데,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베젤 부분에서 크게 신경 쓴 건 큰 장점으로 개인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펀치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 펀치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상단에 펀치홀이 탑재됐고, 이건 컬페이의 사실상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칼이 원플러스에서 있었을 시절에도 계속해서 왼쪽에 펀치홀을 탑재했었습니다. 이게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펀치홀이 거슬리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다만 셀카를 찍을 때 조금 거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얼굴 중앙에 두면 이게 펀치홀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사진이 약간 왼쪽으로 뒤틀려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조금 왼쪽으로 비틀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서 찍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지원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 OS와 칩셋에 관하여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OS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12 기반 Nothing OS가 탑재가 되었고, 원플러스의 옥시즌 OS처럼 굉장히 스톡 안드로이드에 가까운 O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칼의 시그니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스톡 안드로이드와 굉장히 가깝고, 삼성이나 애플처럼 캘린더, 연락처, 설정, 계산기, 갤러리 등 다양한 기본적인 앱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구글 앱들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갤러리 같은 경우 구글 포토 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캘린더 앱도 구글 캘린더, 전화나 연락처 앱도 구글의 기본 앱, 키보드도 G보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나시에서 직접 디자인한 앱은 단순히 카메라 앱과 녹음기 앱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적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만 단점 같은 경우 노트 같은 앱들도 없고 진짜 딱 기본적인 앱들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들을 찾아서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톡 안드로이드를 그렇게 쉽게 접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적응하기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기를 영어로 설정해뒀을 땐 나싱의 로고에서 사용된 닷잉크 폰트가 적용이 돼서 나싱 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한국어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때는 닷잉크가 아니라 굴림 같은 폰트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위젯이나 전반적인 UI를 봤을 땐 그냥 일반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나라에 정발할 계획이 있다면 나싱에서 닷잉크 스타일로 전용 한국어 폰트까지 차후에 제작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칩셋 같은 경우 6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작된 스냅드래곤 778G 플러스가 탑재됐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11 밴더베이스라서 출시 전에는 안드로이드 14 그 이상으로 업데이트되긴 힘들 거라고 언급이 됐었는데요. 물론 나싱에서는 안드로이드 15까지 업데이트 보장을 한다고 언급을 해서 이 부분도 차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78G 플러스는 보급형 칩셋인데 그냥 무난하게 포켓몬 유나이티드나 클래시 오브 클랜은 문제없이 돌아가고, 좀 헤비한 에이펙스 레전드나 이러한 게임들은 좀 하기 어려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된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에 비해 발열은 없는 편이고, 게임을 해도 그렇게 발열 때문에 많이 뜨겁다는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충전은 최대 34W까지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싱의 정품 충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최대 25W까지만 출력이 됐었습니다. 충전도 생각보다 그래도 빠른 편이고, 글리프 인터페이스 상관없이 배터리도 꽤 오래가는 편인데, 진짜 서브폰으로 통화나 웹서핑, 유튜브 시청만 하신다면 이틀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폰 1에는 50메가픽셀 듀얼 메인 초광각 카메라가 후면에 탑재됐는데, 메인 카메라는 소니의 IMX766,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에는 삼성의 JN1 센서가 사용됐습니다. 메인 카메라인 OIS, EIS 모두 탑재 및 지원하고 PDAF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이게 OIS가 탑재됨에도 불구하고 완전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도 흔들려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단순히 가로등이 있는 어두운 환경에서 찍었을 때는 더 심해지는 편이고, 가로등 부분에 빛 번짐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배포된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나서 많이 개선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 소니 IMX766 센서 상으로 최대 4K 60프레임까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폰 1에서는 최대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했었고, 전면 카메라로 촬영 시 최대 FHD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 손떨림 보정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그냥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나타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싱의 폰 1 같은 경우 서버폰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 메인폰으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성능 이런 걸 모두 다 떠나서 국내 같은 경우 쿠팡에서 직구하는 방식으로 관세 및 부가세 별도 62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솔직히 페이 서비스도 지원되지 않고 통화 녹음도 안되고 VoLTE 지원 및 애프터 서비스 여부도 모르고 하기에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투심도 지원하고 5G도 지원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특히 외국에선 구글페이도 지원을 하니까 서버폰으로는 꽤 괜찮은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